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9월 3일 주간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폭락하고 하락하던 시장을 지나서 조금 반등을 했죠. 네. 어떤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내시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손실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투자 종목이 수익을 보고 있느냐 손실을 보고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가짐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가격을 매겨놓고 그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될 때에 내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면 왠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뭔가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투자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늠하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그 자산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매도하였을 때에 얼마에 매도를 하였느냐, 그때 차익 실현을 얼만큼 하였느냐가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에 사람들이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은 좀 귀 닫고 눈 감고 그렇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종목을 싸게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그리고 10년 있다가 다시 깨어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모든 이야기들을 듣지 말고 보지 말아라. 내가 투자했던 기간에 그 기업에서 중대한 결함이 생기거나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기회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순간순간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단기적인 그 하락과 또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실망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투자했던 전반적인 기간을 보았을 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망을 많이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부터 한 3월 4월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하락을 했어. 되게 두려운 상황이죠. 이게 뭔가 가까스로 작년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연말에 올해 연초에 투자를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4월달 이후로 지지부진하더니 갑자기 하락을 했어요. 8월 말쯤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지금 9월달에 다시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가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투자 자체는 단기간에 그런 기록으로 보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연초에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이 기회야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게 된 때, 그때가 참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분할 매매를 하는 것,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 몰빵 투자하고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투자하고자 하는 방식과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떠한 종목을 분석하고 그러한 종목이 지금이 저점이고 어떠한 일정한 기간 있다가 상승할 거야. 그 시기에 몇 %의 상승하는 수익률을 보게 되면 나는 매도를 해야지.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런 수익률이 도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절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그게 마치 옳은 것 같고, 그게 투자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죠. 한 3년 정도 가까이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동안 근데 제가 지킨 거는, 처음에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된 거죠.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는 게 2번, 3번 이 정도만 나눠서 걸쳐서 투자를 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막 불안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손절하고 다시 조금만 수익이 나면 다시 막 더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수익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3년 정도 투자를 하고 나니까 결국엔 뭐 한 전체 누적 수익률이 한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런 것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3년간 내가 그렇게 했는데 투자금도 어느 정도 조금 모였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수익률이 0%에서 1%, 막 마이너스 1%막 이러니까 아, 내가 뭔가 투자를 잘못하는 게 아닌가. 그 3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수익을 단기간에 보려고 하고 매매 가격이 뭔가 좀 쉽게 정해져 있어야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돼야 내가 수익을 봤다 손실을 봤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될 텐데 단기간에 내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수익을 판별하고 예측하고 뭐 아무리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예측했던 방향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손절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손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내가 손절하고 나서 바로 상승한다던가 결국에는 내가 그 주가에 대한 향방을 맞히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이게 왜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 시간 안에는 저는 시장을 계속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을 그때그때 바라보면서 그때의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저의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에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저하고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회사 생활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근데 수익은 보고 싶고 단수 종목으로만 보고 싶고 아니면 한 번에 수익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15,000원에 팔고 뭐 2만 원에 팔고 싶어. 뭐 2배 수익률, 뭐 3배 수익률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왜냐면 작년에 투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걸 자기가 봤으니까. 나도 그렇게 투자 수익을 보고 싶은데 지금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이야.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샀던 삼성전자는 지금 벌써 74,000원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단기적인 급등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이야. 답답하죠. 예, 원래 그 가격이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했던 건데 마이너스 20% 되고 있으면 내가 멘탈이 남아나겠어요? 예, 적정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큰 돈을 한꺼번에 그냥 투자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익을 막 몇십 프로 보겠다? 남들하고 다 같이?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겁쟁이? 그러니까 좀 비겁한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지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고 끝까지 버티셨던 분들, 작년에 상승했던 장들을 두려움에 지켜보고 있으면서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셨다가 연초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텐데 이것을 하나의 그런 공부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시기로 넘기고 이제부터라도 적립식 투자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는 종목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상 기업의 주가는 우상향을 한다는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좋냐면 장기 투자와 분할 매수가 왜 좋냐면 내가 평소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률은 당연히 전문 투자자보다 낮겠죠. 근데 전문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가 동일하게 수익률을 노리는 것도 솔직히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리스크로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재테크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너무나 낮으니까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고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이 시기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거지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투자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나라에서는 계속 돈을 풀어요. 세상에 돈은 계속 막 늘어나. 내가 안전한 자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늘어나는 현금 속에 내 현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경제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이제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예,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현금을 들고 있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을 들고 있어야 돼. 그 다른 게 무엇이냐? 뭐 달러를 들고 있던가 금이나 은을 들고 있던가 땅을 투자를 한다던가 집을 부동산을 갖고 있다던가 그런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을 다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자산 중에 하나가 기업의 지분을 들고 있는 거죠. 네,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려고 공부도 하시고 이런 영상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 이자와 같은 수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훨씬 더 안전한,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투자에 대한,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작은 리스크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고, 그러한 리스크가 자기는 높은 수익률로 다가와야 된다. 근데 이게 터무니가 없는 거죠. 10%, 월 10%, 연 2배, 1년 투자하면 2배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10%를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는 겁니다. 지난 기간 동안 수익률이 2배나 올라간 기업을 찾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2배가 난 기업이 앞으로 또 2배가 나려고 그러면 2년 만에 4배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업이 과연 1년에 몇 개나 될까요? 있긴 있을 건데, 그렇게 상승률이 높을 것만큼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매출이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것만큼 아예 매출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되기만 하면 대박인데 되는 데가 없어.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 전 재산을 쏟아붓는다? 그건 아니죠. 전문 투자자들 분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나의 소중한 그런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돈을 그러한 리스크에 준다? 카지노 같은 데 가서 도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확률이에요. 그런 것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이제 그러한 위험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3년간 투자하면서 느낀 거는, 적어도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면, 내가 팔았는데 이 기업이 망하지가 않으면 언젠간 또 다시 오를 때가 있고 언젠간 또 다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했으면 좀 진득하게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길게 소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 기업이, 나는 그냥 쭉 소유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이 기업을 자꾸 높다 낮다 평가를 하는 거죠. 이 기업이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 이 기업에 대해서 좋아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좋아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3년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앞으로 또 3년간, 10년간, 20년간 이 기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 사람들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막 그러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때 슬퍼했을 때 샀다가 기뻐했을 때 팔면 그 차익만큼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죠. 20년 전에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이 현재는 어떠냐? 이거는 몰빵 투자했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종목을 많이 줄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이 1위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기업이 20년 있다가는 시가총액은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 기업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가총액 1위의 기업만 소유한 게 아니라 2위 기업도 소유하고 20위에 있는 기업도 소유하고 30위에 있는 기업도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1등은 영원할 수 없지만, 그럼 내가 20위, 30위에 투자했던 그 기업들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그 사이에서 등락이 있는 거죠. 1위에 있던 기업이 20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등락이 있을 겁니다. 그 등락 안에서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당장 20위가 됐던 거지, 앞으로 또 1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업의 경영진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더욱 양심적이고 꾸준하게 배당을 주고 그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꾸준한 매출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망하지 않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한국전력이나 뭐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꾸준한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꾸준한 배당을 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평단가를 계속 낮추는 거다. 근데 평단가를 계속 낮추려고 그러면 낮아졌을 때 사야 된다. 근데 어쩔 때가 낮아졌을 때냐. 이게 정말, 이게 단수로, 그러니까 단일 종목이나 소수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 기업이 과연 어떤 상태가 저평가를 받은 것이냐. 그게 뭐 매출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이익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익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이 저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봐요. 전문가분들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다. 어쨌든 수치가 나오는 시점은 매 분기마다 기업 보고서가 나올 때인데, 결국 그 매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숫자인 거잖아요. 그 알고 있는 숫자를 개인 투자자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을 이겨내고?
정말 그거는 쉽지 않은 그런 분석 기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과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적어도 그게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모순이야. 예. 회사 생활보다 그걸 더 열심히 하고 계신 거야. 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빠듯하게 알아내죠.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우상향할 거다. 아니면 이 기업이 꾸준히 배당을 주고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내 생활에서 필요한 기업이다. 뭐 통신 관련된 기업도 그렇고 철강, 조선, 뭐 유통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ETF도 찾게 되고 ETF는 인덱스 펀드로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 지수나 그 국가의 지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종목은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급등락을 하고 세상이 변하고 돈이 늘어날수록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예. 금리는 내려가고 주가는 올라가고 그럴 때 자본을 소유해야 되고 그런 자본의 지표가 되는 기준 지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는 꼭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한 거냐 어떤 종목이 하락한 거냐를 판단할 때 단일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이 조금 어려운 게 저는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종목 중에 하락률이 높은 거, 많은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상승률이 높은 거를 매수, 매도의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예, 단일 종목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비교군이 생기는 거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락률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매수할 수 있는 종목과 매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구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화점 매매가 된 거예요. 일반적인 백화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목을 막 잔뜩 갖고 계시고 그 중에 상승하는 것은 어떤 것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수익률에 대한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무수히 많은 종목들을 개별로 관리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개별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종목 중에서도 그걸 비교해서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보유 비중도 그 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준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안 그렇게 되다 보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무수히 하락하는 종목에 투자 금액이 막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매수가 되되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은 평균보다 조금 적게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보유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중에 맞춰서 그리고 등락에 맞춰서 이런 가중치를 줘갖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개별 종목의 매매보다 더 중요한 건 백화점 매매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한 건 현금 비율을 일정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예. 현금 비율 유지하는 게 진짜 백화점 매매의 핵심이라고 봐요. 분명한 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7대3의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현금 3, 주식 7 이렇게 투자 7, 현금 3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자산의 비율이 7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매도하게 됩니다. 7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하락하게 돼서 비중이 계속 줄어들게 돼서 7보다 더 떨어진다면 7에 맞추어서 현금을 더 매매를 합니다. 이게 그 비율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식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런 거를 저는 제가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지금 한 150 종목 정도 있는 그 종목 전체의 비중과 현금의 비중을 7대3으로 나눠서 갖고 있다 보면 지금 단기간 아까 하락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매수를 엄청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럴 때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하락한 종목, 하락했던 와중에 훨씬 더 많이 하락했던 종목에 많은 비중의 비용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개별 종목별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니까 예, 투자 종목을 150개로 나눈 상태에서 그 150분의 1에서도 또 7대3을 나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목을 조금 더 산다고 하면 평단가를 훨씬 더 많이 낮출 수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 매수를 많이 한 거에서 또 반등을 하는 종목이 있으면 또 보유 비중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또 매도하고 현금 비율을 3, 그 투자 비중을 7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백화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률을 좀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 수익을 노리고 있고, 누적 수익률만이 전체적인 수익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해서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복리가 되는 거고, 그런 복리 투자자가 쌓이고 쌓인다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투자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과 수익률과 현금 비중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제가 투자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런 수익률을 보고 있구나. 52주, 그러니까 1년 대비 한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고 누적 수익률은 한 1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20년 말 대비에는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보다, 제가 이제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정말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수익률과 그리고 매매 종목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100% 완벽한 종목들은 없어요. 근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정도 요 정도 기업들이면 장기간 내가 투자를 해도 좋을 거고 꾸준한 배당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번에 8월 달에도 ETF나 개별 기업에서 은행주, 은행 지주사 쪽에서도 배당이 나왔어요. 그런 분기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 본인의 수익률이 저보다 높냐 낮냐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낮다면 저의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9월 3일이고요. 원래는 매월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비율이 되게 높은 것들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보유 비중 탑 10 종목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전히 KTNG가 보유 종목이 제일 많고요. 필리핀 인버스, 배당성장, 미국 S&P 500 인버스, 티웨이 홀딩스, 고배당, 코스피 고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원유선물 인버스, 선진국 MSCI, S&P 아시아 탑 50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탑 10이고요. 이거는 지난주하고 좀 비교한 이제 화살표를 했는데, 원유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조금 8월 말쯤에 많이 하락했었죠. 그때 인버스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손절을 조금 했다. 투자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았으니까 높은 와중에 단기적인 상승했을 시점에는 약간 비중 조절을 해주도록 제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선진국 MSCI하고 S&P 아시아는 요거는 요 보유를 팔았다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상승한 거예요. 인버스, 그리고 배당 성장, 그런 ETF의 종목, 필리핀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게 상대적으로 요게 이제 한 칸씩 이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티웨이 홀딩스가 이번에 새로 이제 탑 10 종목으로 들어왔네요. 이게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많다는 건 이게 이제 앞으로 상승 여력이 높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락을 많이 해서 그동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꾸준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유 종목이 높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 하락이 높다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하거나 뭐 종목 분석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매출이 꾸준히 있느냐, 배당을 꾸준히 주느냐, 뭐 그러한 기준이고요.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에 한번 투자해보자.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항공주가 되게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티웨이 홀딩스를 들고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항공주 관련된 걸 갖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 미처 팔지 못하고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이런 추천 종목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주간의 수익률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201.06, 코스닥은 1053.85,
전년 누적 수익률 18.98%, 전주 대비 1.1% 상승하였고요. 현금 비율은 29.18%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2.1% 하락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유 종목을 많이 이제 매수를 한 것도 있지만 이번 주도 현금 비율이 좀 줄어든 걸로 봐서는 투자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종목은 글로벌 럭셔리. 이게 중국 관련된 것 때문에 명품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명품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본능은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럭셔리 관련된 ETF고요. 차이나 인버스, GKL은 그 글로벌 코리아 레저라고 해서 약간 이거 카지노 관련된 관련주인데 배당을 잘 주고 지금 여행 관련된 수요가 적어져서 하락했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이 높다고 생각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했고요. 현대산업개발, 삼천리 매수하였습니다. 자, 멕시코, 미국 나스닥 100, 미디어 콘텐츠, 아시아나항공, 현대로템을 매도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엄청 급등했죠. 그래서 매도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한 주간의 매매 기록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수익률도 봤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이 돼서 바깥에서 나가들기 엄청 좋은 날씨예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이 지쳤죠. 코로나가 지쳤어요. 그리고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1700명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뭐 위험하다 이런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 있지만, 예, 저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좀 피하려고 하지만 하루 확진자 1700명인데 우리 일상생활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등산 가는 사람 늘어났고, 캠핑하는 사람 늘어났고, 어쨌든 인간의 삶은 지속되고 있고, 인간은 그 코로나를 끝까지 극복을 할 겁니다. 아니면 영국처럼 그냥 코로나를 같이 살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 이겨낼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여행도 하게 될 거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치료제 같은 것도 지금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 독감처럼 이렇게 그냥 함께 뭐 살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국가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항상 개인 위생과 건강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지, 안 그러면 되게 오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안정,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